아직도 인공조직으로 코 성형하신다고요? 그러다가 부작용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 성형을 하시고 코 염증 반응과 함께 구축코 증상이 동반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변형이 여러 번의 수술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입니다. 여러분, 코재 수술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알맞은 수술 방법으로 수술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설정을 하세요. 이 점 관련해서 저희 환자분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쪽 같은 제 환자분께서는 코 성형을 하시고 코 염증 반응과 함께 구축코 증상이 동반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꽤 심한 변형이 와 있어서 환자분께서도 크게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변형이 여러 번의 수술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환자분은 2년 전에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코 성형을 받으셨죠. 환자분 조건은 피부도 두껍고 조직이 부드럽게 늘어나지 않아서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요. 수술 목표가 어느 정도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수술에서 보형물도 들어가 있는 데다가 코끝을 무리해서 높이려고 노력했는지 비중격, 귀연골, 거기에다가 기증늑연골, 메쉬까지 이 4가지 재료를 전부 동원해서 높이셨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공재료는 본인의 비중격은 물론 자가조직 이식물의 변형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염증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다 같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큰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변형이 오셔서 이렇게 내원하셨습니다. 수술 목표를 정할 때는 본인의 피부 상태나 얼굴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정도로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되죠.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건 안타깝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너무 멀게 돌아오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2년이 다한 게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제 솔루션은 첫 번째, 이물 반응과 염증의 결과로 이런 큰 변형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인공조직을 다시 사용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코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자가조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발생되어 있는 염증 반응이 잔뜩 일어난 조직은 깨끗하게 제거되어야겠죠. 두 번째, 본인이 원했던 수술 목표는 본인의 조건과 비율에서 밸런스도 안 맞아서 너무 큰 코가 나올 수 있고 두꺼운 피부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늑연골로 튼튼한 지구조를 만들어서 두꺼운 피부를 지탱해주는 한편 좀 더 여성스러운 라인의 밸런스로 목표를 조정할 것을 권해드렸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코를 높이려면 지지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지구조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거를 만들지 않거나 약하게 만드는 경우 혹은 장기적으로 조직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무너지면서 큰 변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많은 병원들과 비교해가면서 고민하신 끝에 결국 재개 수술 받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콧대 시작점은 보형물을 제거하고 낮추면서 코끝과 밸런스를 맞추는 라인으로 해서 자가조직만을 사용해서 볼륨을 채워드렸고요. 그리고 코끝은 자가늑연골을 활용해서 최대한 목표와 근접한 높이까지의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완성시켜드렸습니다. 변형이 심하게 발생돼서 비주까지도 들려 올라가 있었는데요. 지지구조의 변형으로 발생한 비주 변형은 지지구조를 제대로 된 위치에 튼튼하게 만들어드리고 연골을 재배치해드리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잔뜩 들어가서 볼륨감이 심해 보이는 복부 느낌의 코끝도 함께 교정을 해드렸죠. 이 모든 게 자가조직만으로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 병원에서 코재 수술하시고 그 결과는 어떠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정면에서 보시면 술전에는 콧대 코끝이 전체적으로 뭉툭하고 심하게 변형된 코끝과 그리고 비주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이니까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죠. 수술을 보실게요. 코끝 모양 그리고 비주 위치가 거의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밸런스가 맞아졌죠. 하이라이트 지점이 코끝에 또렷하게 잡히니까 오히려 높아 보이는 느낌도 들죠. 부적절한 이식물들이 모두 제거되니까 볼륨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변형된 코라고 느껴지지는 않겠죠. 그냥 원래 이런 코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아주 좋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술전에는 콧대가 너무 높은 느낌이 나죠. 왜냐? 콧대, 코끝 밸런스가 안 맞아서 코의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코끝과 비주가 들린 위치에 있고 전체적인 형태가 전혀 아름다운 느낌이 아니죠. 수술을 보실게요. 콧대 시작점이나 콧대 높이는 약간 낮아졌죠. 근데도 코끝을 안정적이면서도 튼튼하게 높여주면서 콧대와의 밸런스를 맞추니까 신기하게 전체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콧대 코끝이 이루는 각도와 코의 형태가 코에서 가장 중요한 미적 요소이기 때문에 콧대 시작점의 절대적인 높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밸런스, 이게 가장 중요하죠. 45도 방향에서도 보면 술전에는 콧대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느낌, 코끝 비주는 들렸죠. 수술을 보시면 콧대 코끝 밸런스 맞추고 코끝 변형을 모두 교정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입체감이 개선되어 보이면서 동시에 예쁜 느낌의 자연스러운 코끝이 완성되었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금쪽이 환자분께서 마지막 경과 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잘못 선택한 수술로 2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밝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지내셨을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금쪽 같은 환자분과 동일한 경험을 겪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제대로 된 재료와 수술 방법, 그리고 저와 같은 진짜 전문가와 함께 세운 정확한 수술 목표.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윤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